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유지된 건데요. 재판부는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이른바 등산로 살인을 저지른 최윤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도 살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중지하고 피해자의 생명을 침범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불편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취지여서 최 씨가 반성하는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수긍이 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사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1심에서 내려진 가석방 시 3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1심 선고 후 최 씨가 가석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던 피해자 유족은 이번 항소심 선고에는 법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폭주족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검거에 나선 경찰을 비웃듯 1시간 넘게 위험한 운전을 지속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바퀴 부분이 번쩍이는 오토바이 여러 대가 몸체를 흔들며 지그재그로 주행합니다. 신호를 위반하며 유턴을 하더니 급기야 조롱하듯 경찰차 뒤로 따라 붙습니다. 도로 양옆에는 이를 구경하러 온 청소년들로 가득합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쯤 청주 복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여 대의 이륜차가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위험천만한 폭주행위를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가다 새벽 3시가 지나서야 자진 해산했습니다. 이들은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차량들도 정지선에서 서서 진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 어떤 출구로 그 차가 오토바이나 차량이 빠져나갈지를 몰라서 경찰은 다목적 기동대 등을 동원해 검거하려 했으나 폭주족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격하면 흩어졌다가 추격이 끝나면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무리한 추격이 자칫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인근 상인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안하죠. 동네가 조용하면 좋은데 쓰레기도 많으면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안 좋고 또 오염성도 있고 그렇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들을 쫓고 있는데 이른 차들이 번호판을 제거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폭주족 가운데 일부가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폭주 행위를 유튜브 등에 올려 관심을 끌기 위해 이를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최진경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신호등을 들이받고 그대로 튕겨납니다. 검은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곧장 운전석에서 내리고 뒤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11일 밤 10시 30분쯤.
30대 남성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1km가량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좌회전 금지 도로에서 A씨는 차량을 좌측으로 꺾었고 신호등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인근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들이받은 횡단보도 신호등입니다. 사고 여파로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신호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마약은 투약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천의 아줌마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줌마 헬스장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사업주의 자유다, 과한 차별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해당 업주를 한웅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헬스장 입구에 붙은 낯선 공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큰 글씨와 함께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을 허용한다면서 그 기준 8가지를 적었습니다. 헬스장은 지난 7일 이 공지를 붙였는데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노줌마존으로 불리며 논란과 화제를 동시에 낳았습니다. 1년 넘게 헬스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일부 이해하기 힘든 고객들 탓에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뭐 빨래를 1시간, 2시간씩 빨래를 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가지고 여기 뭐 수건이나 아니면은 뭐 비치되어 있는 뭐 비누, 뭐 드라이기 뭐 다 훔쳐가요. 제가 이런 건 얘기하기가 부끄러운데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으세요.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을 향한 성희롱성 발언에 매출 감소로도 이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쭈르륵 앉아가지고 남들 몸평가 같은 거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여자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뭐 그런 얘기들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나갔어요. 다만 해당 공지는 일부 진상 고객을 향해 자제해달라는 경고의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헬스장 내에는 40대 이상의 여성 고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을 제가 먼저 해서 그렇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아주머니들이나 여자분들한테 어떤 뭐 혐오적인 그런 발언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저거 보고 막 화내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저는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에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사업주를 이해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나 여성 전용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